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5년 4월 17일 오전 9시입니다.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. 가처분 신청 인용이란 형식으로 임명을 보류시켰습니다. 임명을 못하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 하는 시나리오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. 이건 처음부터 꼼수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벌써 그 의도가 드러나고 그 뒤에 윤석열 세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떤 드라마틱한 카드로서는 점점 효과가 무뎌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? 이게 경선이냐 아니면 예선이냐 또는 단일화는 따로 있는 거냐 하는 아주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잘 쓴 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글은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. 제목이 이렇습니다. 탄핵 정권 총리의 출마설이라는 제목인데 내용은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파를 대통령 후보로 뽑아 이준석 의원 등 외부 인사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정도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.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을 막장 드라마의 쪽대본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. 탄핵 정권의 총리가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을 초월한 일이란 겁니다. 총리는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예의라고 했습니다. 게다가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한 사람이 자기가 관리해야 할 선거에 나오는 것도 우습다고 했습니다. 여당에서는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전쟁의 한복판에서 나라의 사령탑을 탄핵하려 했다고 야당을 비난해 왔는데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정작 관세전쟁이 막 시작된 시점에 그 사령탑을 대선에 쓰려고 끌어내리는 것도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. 김문수 장관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원래 대권주자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김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한 총리는 탄핵소추에서 생환해 헌법재판관 2명의 지명을 강행한 것으로 갑자기 일부 보수층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. 진중권 교수는 이는 여권이 갑자기 닥친 대선에 이렇다 할 전략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여당의 주류와 강성 지지층이 여전히 탄핵당한 대통령과 심리적인 연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. 진중권 교수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일단 한 총리의 국힘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해져서나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5월 4일까지 한덕수 대행이 전략적 모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. 문제는 이 쪽대본이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입니다. 한 총리의 출마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경선은 결선이 아니라 예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. 결승전과 예선전은 표값이 다르다고 했습니다. 절묘한 표현입니다. 나아가 한 총리를 카드로 쓴다는 발상 자체가 실은 여당의 경선 후보들에 대한 자당의 낮은 평가를 자인하는 것입니다.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당의 후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 선수를 밖에서 영입할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진중권 교수의 지적이 아주 예리합니다. 벌써 경선 이후의 빅텐트를 생각하는 눈치고 결국 한 총리와 이준석, 유승민 등 보수 후보들이 참여하는 작은 텐트가 될 텐데
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인 모양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. 진중권 교수는 국민의힘이 가진 사대주의적 속성을 비판을 합니다. 여당은 2번 연속하여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고도 대선 역시 2번 연속하여 당 밖의 인물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보수 정치, 보수 정당이 뭔가 크게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. 당이 주인이 되어야 될 텐데 영입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당을 완전히 종부리듯 해도 거기에 순응하면서 의료 대란 등 치명적 국정 실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진중권 교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. 진중권 교수는 가망 없는 선거에서 꼼수로 이기겠다는 잔머리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니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원칙을 지키는 게 낫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유일한 집권 전략이고 단기적으로도 최선의 선거 전술이라고 했습니다.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탄핵에 반대한 후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했습니다. 이기든 지든 여당이 선거를 선거답게 치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유권자들에게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신호를 주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. 설사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으로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승리하는 극적 반전이 연출되더라도 운동장이 워낙 기울어져 있어 쉽지 않은 선거이지만 최소한 그 작은 성공이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즉 탄핵 찬성, 계엄 반대를 표방한 후보 중에서 뽑혀야 이게 당이 생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그는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. 지지층에게 다시 투표장에 나갈 만한 기분을 갖게 해줄 필요가 있다. 그러려면 여당이 그 모든 정치적 오류들을 저지른 끝에 이제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. 이 진중권 교수의 주장을 현실에 대입해 보면은 탄핵 찬성을 주장해 온 한동훈, 안철수, 유정복 후보 중 한 사람을 국힘당 후보로 뽑은 뒤에 탄핵에 찬성해 온 이준석 등과 단일화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충고로 들립니다. 저는 50대 한동훈과 40대 이준석이 단일화하여 세대 교체와 정치 교체를 대의명분으로 삼아 이재명과 정면 승부하는 것이 근사한 게임이 되겠다는 정치적 상상력을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